저는 종북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아니, 대체 머리가 순수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겁니까? 핵 무장이라는 것이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구석에 몰린 쥐가 아닙니다. 어떤 쥐가 핵폭탄을 가지고 150개나 되는 핵폭탄을 가지고 흔듭니까? 비유이죠, 비유. 러시아,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리나라가 뭐가 좋다고 핵을 무장하게 해주겠습니까? 본인의 추정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추정도 본인의 추정이죠. 아니죠. 외교가 안 실제로? 통하는 게 북한이에요. 실제로? 대화가 안 통합니다. 헌법상 북한은 그런 불법 집단이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인민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연히 잘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을 아주 주적으로 생각하고 아작내고 박살내고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 강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김우성 실용주의 좌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선평등위원장 한가선입니다. 좌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최용주입니다.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서울시당 대변인 최재일입니다. 저도 우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다 한 번씩 출연해 주신 분들 모였는데 근황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 쇼츠 보니까 우리 최 의원님이랑 기 의원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붙는 장면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일단은 이제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뭔가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정말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이게 오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원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쨌든 네. 이 좋은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살살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근데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내셔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또 성원에 보답하고 이렇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도 재밌게 좀 지켜봐 주시고 특히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다 같이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쇼츠에 잘린 대로 정말 이렇게 너무 격정적인 모습만이 모든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쇼츠를 보시고 꼭 풀영상을 봐주십시오. 풀영상을 보시면은 또 더 많은 내용과 우리가 좀 더 대화가 많아서 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한 주 만에 뵙는데. 네. 저도 사실 이게 인스타에서 릴스로 바이럴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알고리즘은 사실 잘 안 떴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자기 친구가 보내줬다. 근데 전혀 정치와 관계 없는 사람이 보내준 친구인데 딱 열어보니까 언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엄청난 댓글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댓글을 잘 안 보는데 그게 알고리즘에 또 저도 보내줘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참 이게 단편적인 것보다는 이제 의원님들이랑 위원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풀 영상 보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토론에서도 그런 영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토론 바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자, 5초 생각하신 다음에 찬성을 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제가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반. 찬성 2명, 반대 2명입니다. 저희가 소수 의견은 없고 반반이니까 한 분씩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랑 같은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종북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저 병장 만기 전역 KCTC라고 코리아 컴배트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전문 대항군을 1년 9개월에 좀 어려운 수색 때까지 멋있다. 제가 맡으면서 정말 열심히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건장한 국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핵 무장을 하면 좋은데 왜 그것을 반대하냐, 너 혹시 북한 좋아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반대를 하냐면요,
이 지금 핵 무장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핵 무장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국가적 신뢰가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전 산업국입니다. 그래서 IAEA나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원전 기술 그리고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핵 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 무장을 해버린다면은 우리의 원전 수주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금 현재 우리는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있는데 이 핵 탄두를 그러면 어디에다 둘 것이냐, 우리 남한에는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이 핵 무기를 무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먼저 우선 입장을 밝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 의원님께서는 O 들어주셨는데 한번 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외딴 섬입니다. 섬에는 딱 두 집이 있고 그 이웃집에는 우리의 사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촌은 과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폭력한 전과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창문을 봤더니 그 사촌의 손에 전기톱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호신용 3단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가졌습니다. 곧 150개의 핵탄두가 완성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진영은 해결책이라며 종이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전문서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안전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대체 머리가 순수한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자기의 고모부를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고사포로 처형하고 본인의 형을 공공장소에서 암살시킨 바로 그 김정은의 선의에 우리의 안보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때리면 너도 멀쩡하지 못한다는 그 확신, 그것이 억제고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핵의 핵자만 꺼내도 대한민국 경제 위태로워진다며 떠드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딩 수준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NPT 탈퇴하고 핵폭탄 만들자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현명하게 해야겠죠. 지금 할 수 있는 핵 잠재력부터 강화하고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가랑비에 옥 적시듯 점진적으로 핵무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막혀도 동맹이 소유한 전술핵 재배치나 이유식에 넓게 펼친 핵 공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동맹형 핵 자강이라고 부릅니다. 전기톱을 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짝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거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상대방이 저렇게 무장해 있는데 우리도 안전하려면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 상대방이 무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너도 무기 가지고 나도 무기 가지고 다 무기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의 인근 국가들 또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하고 싶다라는 논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쟤네도 하는데 그럼 우리도 해야 안전하지 않아? 그게 계속 발생을 하는 게 결국에 전 지구적으로 안전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당연히 국가 차원, 개인 차원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상상하기 쉽게 해보자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미국처럼. 그런 곳에서 쟤네도 총을 가졌으니까 나도 총을 가져야 돼. 우리 집에도 총이 한 자루 있어야 안전해 라고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모든 가정이 총을 쉽게 가지게끔 만들고
그러면 총기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발생하지 않아도 됐을 죽음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기로 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찾는 게 더 좋다라는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반대 X를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도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공론이 생겼다고 쳐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막 여론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그럼 우리 핵무장 합시다라는 사회적 공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전 이거 일단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PT를 뭐 탈퇴할 거야? 아니면 탈퇴하지 않고 어떻게 조율할 거야? 점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비현실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독자 핵무장 지지가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북한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무장 자체는 사실상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북러 군사협력도 제도화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역시 저는 미국의 국내 정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영원히 비핵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그게 안보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한미 핵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점진적인 핵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옵션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의견을 나눴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 바로 자유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대화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저기 뽀삐는 핵무장 추진 찬성 안 합니까? 집에 계신 분? 저희 강아지가 좀 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비유해 주신 내용 정말 공감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톱을 가진 분이 이제 와가지고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건 위협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이 되게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형 3축 체계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킬체인, 전기톱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CCTV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짚냐 마냐, 거로 접근하냐, 전기톱을 충전하냐 마냐 그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쓰려는 기미가 보이면은 그곳을 원점 타격해서 아예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첫 번째 킬체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설령 짚고 우리 집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집 밖에서 우리가 그 전기톱을 든 살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발사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천궁2가 이번에 좀 해외에서 좀 각광을 받았죠. 미사일 날아오면 요격시키는 엄청 최첨단 무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KMPR 정말로 전기톱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은 너희 집 그리고 너희 가족 모두를 대량으로 보복하겠다. 대량 응징 보복 KMPR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3축 체계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랜 기간 자리 잡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방금 말씀 주신 그 핵 공유 부분이랑 그리고 미국의 공동 핵 자산 운영 NCG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핵을 가지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재래식 전력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도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핵무기를 막는 것이 불가하다. 다만 그 핵무기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한은 줄이는 수준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궁2 천궁 이번에 3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공망을 형성하는 것뿐이고요. 아무리 잘난 재래식 무기도 핵탄두의 다단두 핵탄두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고, 다만 그것은 우리 국민을 또 안심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그 잘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나 대공방어망들이 그 수많은 값싼 드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그 무용지물이 된 틈을 타서 그 사이에 전략적인 탄도미사일들이 날아오고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 많은 장사정포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게 특히나 핵이라면 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일 텐데요. 현실적인 방어 옵션은. 그런데 그 우산이 튼튼하지 않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드러나고 나서 생기고 나서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안보적 권리를 타국에 이양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옳지 않다. 이것이 그때 민주진영의 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주국방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정말로 이제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핵 대 핵으로 자체 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물론 좋겠죠. 그런데 이 핵 무장이라는 것이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핵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제재를 많이 받고 미국으로부터도 수많은 제재를 받아서 그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가지고 있고 핵 하나만 꼴랑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핵 무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NPT 탈퇴를 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세계 국방력이 5위이고 북한이 31위인데요. 우리가 핵 무장까지 하고 경쟁을 잃고 이렇게까지 해서 북한을 억지를 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일단 않을지. 제가 예.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낱 한시를 기해서 NPT를 기습적으로 탈퇴하고 핵폭탄 만들자는 얘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핵잠도 미국의 승인하에 설득을 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통령 주관하는 위원회도 만들고 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핵전력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미국을 위시로 한 일종의 서방 진영의 설득과 동의를 받는 하에서 핵전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종국적으로는 핵투사 능력까지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야밤에 마치 기습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국혁신당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있느냐. 근데 유럽이 나토 훈련할 때 핵 관련 어떻게 핵 운용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해 주세요. 거기 안에서 좀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핵 정책이랑 훈련, 운용 계획까지 같이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유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핵 옵션들을 우리가 다 열어놓을 때가 됐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같이 정말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종의 참전해서 러시아의 편에 서서 이렇게 다각도로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그 논의를 해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핵을 전술적으로 재배치하는 거랑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조금 상상이 안 돼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느 날 기습적으로 탈퇴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NPT라는 조약 속에 우리가 함께 있고 그걸 상호 합의하에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점점 군축을 하고 그런 아니요. 군축하지 않죠. 대체 어느 나라가 지금 군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조약 EU도 재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조약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NPT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선진국들, 강대국들은 특히 핵 무장 국가들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핵무장이라는 거는 되게 그 다채로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핵 공유를 받는 것도 핵무장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신속하게 제조하고 만들어서 투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놓는 거, 그 전 단계까지 갖춰놓는 것도 핵무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과 그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특히나 그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동의가 있을 때 그 경제 제재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가는 어떻게 거고. 얻어내는지 이 얘기를 사실 우리가 핵잠 만들 때도 건조할 때도 똑같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은 패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핵잠을 만들어. 사실상 핵잠수함은 보통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그냥 보통의 상식 안에서는 핵폭탄을 투발하기 위한 심해 깊이 들어가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핵폭탄을 투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해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해야 되는 전략무기 SSBN으로 불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거 설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여기다 핵투발시설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재래식 무기 넣을 거야. 재래식 무기 넣는데 지금 중국이랑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이 단순히 북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륙 세력들이 해양 세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분담할게. 미국이 니네가 져야 될 짐을 우리가 좀 가져갈게. 그렇기 때문에 좀 허가해줘. 허가해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비행기에서 오케이 나 승인했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다른 행정부 정말 치밀하거나 치열한 행정부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그렇지만 지금이라면 적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잠을 했듯 하나씩 특히나 저는 그 단계 프로토콜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결료 재처리 문제. 그것부터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동의하는 게 그 나토식 핵공유 모델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이 먼저 전진 배치되고 저는 이게 아까 NPT 말씀하셨는데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그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미국과의 어떤 핵공유도 옵션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그 삼축 체계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핵은 쓰지 않게 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북한이 핵을 쐈어요. 우리도 핵 쏴 그냥 다 같이 전멸하자 뭐 이런 걸 아무도 원하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억지, 그러니까 디터런스의 개념에서는 저는 핵은 사실 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억제가 사실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누구도 핵을 쓰려고 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쓰는 게 더 근데 좋다.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본인들의 어떤 사실 여기는 권위주의적으로 이제 살아남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깨지면 핵을 쓸 수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죠. 가정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거죠. 구석으로 몰린 쥐가 막 뭐 물 수 그렇죠. 있는 몰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석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만들면 정말로 뭐 우발적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근데 구석으로 몰린 쥐라서 우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은 구석에 몰린 쥐가 아닙니다. 어떤 쥐가 핵폭탄을 가지고 150개나 되는 핵폭탄을 가지고 흔듭니까? 비유이죠, 비유. 그런 것처럼 아무도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된 국가입니다. 사실상의 1인 왕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의 모든 연락과 접촉을 끊은 나라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를 고립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을 상대로 뭐 어떠한 압박을 했다는 말인지 전혀 이해하기 그러니까 어렵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게끔 하면은 오히려 그 핵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러면 그렇기 그 때문에 핵을 우리가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되고 북한을 오히려 궁지로 아까 몰면 안 된다는 말씀하신 말씀이신 전기톱 같은 게 들려 있어도 전기톱이 들려 있는 게 팩트죠, 사실이죠. 그럴 때 전기톱을 안 쓰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아니죠. 안 쓰게 만드는 방법에는 그 안 쓰게 나는 더 만드는 큰 방법의 무기를 최고의 선은 그 전기톱만큼의 무기가 우리한테도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힘의 균형을 이뤄서 억지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대화와 무슨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걸 안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방법은 여러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적인 뭐 조약이나 합의나 뭐 군사 합의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그럼 없죠. 생각하시는 근데 가장 효율적이고 당연히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핵보다 더 강력하고 그런 뭐랄까 살상에 특화된 그런 무기가 있다면은 우리가 또 그런 논의를 하고 있겠죠. 지금 핵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전기톱보다 더 센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제가 함부로 못 덤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무기를 억제할 수 있어라는 논리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핵무기가 뭐랄까 억제를 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금
저는 신선하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혹시 핵무기에 관한 5가지 신화라는 책 아시나요? 저는 뭐 그런 책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어서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거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핵무기가 왜 강력한 무기로 모두 이제 전 세계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가는 2차 세계대전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실제로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목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한 신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히로시마에 8월 6일이었죠. 1945년 투하가 되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그때 요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일본이 패배 선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통념상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저자가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핵무기보다는 그때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8월 8일 밤에 참전 선언을 하고 8월 9일에 이제 진격을 하면서 일본이 그때 그것 때문에 패배 선언을 했다, 종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뭐였죠? 빅식스인가? 최고 전쟁 지도 회의라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전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기구가 6명이 있었어요. 총리랑 외무 대신 해군 대신 육군 대신 육군 참모총장 해군 군령부 총장 이렇게 6명이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저자는 뭘 근거로 하냐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그게 오전이었거든요. 8월 6일 오전이었는데 즉각 회의가 소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여기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라는 게 이 빅식스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보고되었던 사진까지도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하나의 어떤 도시에 대한 공습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대규모 공습에 의한 재래식 폭격을 맞은 도시나 원자폭탄 투하된 히로시마나 비슷해 보여요. 정말 다 처참한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점만 좀 말씀 주면 감사하겠고 왜냐하면 네. 여기가 우리가 감상평 나눈 자리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어떠한 게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게 것인지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책이 근거다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겠다라고 일본이 생각을 했다면 즉각적인 회의 소집과 그 다음에 바로 결정이 있었을 텐데 그 회의 흐름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럴 것으로 소련이 느껴진다. 참전을 했을 때 즉각적인 회의 소집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결국은 그 저자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닌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팩트죠. 아니죠. 그러니까 회의에 대한 순서는 팩트겠지만 충분히 그게 추론한 것이지 그게 팩트가 아닌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책의 감상평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해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이켜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다면 과연 침공을 당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든 그리고 러시아는 실제로 핵이 있죠. 그래도 핵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전 세계는 사실상 그러니까 키이우를 향해서 70km가 넘는 대규모 푸틴의 군사가 집결해서 키이우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핵을 못 쓴다라는 말씀인가요? 핵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실제로 핵을 쓸 수 있겠어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때 봤던 그러니까 리틀보이 같은 엄청난 크기의 핵폭탄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핵폭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술 핵무기라고 국소적으로 타격하는 실질적으로 미사일보다는 좀 더 위력이 크지만 어떤 피해나 살상 범위에 대해서 제한적인 그런 무기들도 되게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핵을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을 안 썼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수도를 향해서 물밀듯이 그것도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만약에 핵을 써서 무조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히 도전조차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러시아가 바로 이겼어야 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핵을 쓰겠습니까? 국소적인 거라도 이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핵을 쓰겠어요? 저는 핵을 쓴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핵을 무장하고 해서 군비 경쟁을 하듯이 모두가 핵을 갖춘 상태는 그럼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재래식 무기로도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국소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핵을 무장을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에는 저는 그죠. 동의할 수 없고 우리 패널님의 생각은 잘 이해했고 다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보면서 수많은 독재 국가들 그리고 약소 국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팩트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핵을 반출하고 핵을 무장 해제하다 하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는구나. 이렇게 반격하기가 힘들구나. 그럼 나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김정은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인정하시듯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세계 글로벌한 이 수많은 국가들은 이미 그걸 목도했고 그리고 핵이 없는 거에 대한 약소국의 서름을 직접 경험했고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유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재래식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을까? 러시아가 그 핵 보유 시설을 원점 타격을 하거나 선제적으로 핵을 쏴서 먼저 전멸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전쟁이 핵을 보유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만약에 보유했다라면 그걸 써야 되는데 먼저 선제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데 지금 큰일이다. 말씀하시는 네. 것도 결국 추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는데 지금 쳐들어온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것이지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핵이 있는데 쳐들어온 상황을 우리가 목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핵 보유가 그렇기 이제 그 때문에- 맞는 키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뒤집을 예. 만한 논리는 최근의 전쟁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핵을 보유한 국가는 공격받지 않았어요. 이제- 국소적으로 예, 예. 국소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국지전이라고 하죠. 일부 영토에 대해서 분쟁적인 영토에 대해서는 일종의 땅 따먹기처럼 치고 빠지곤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연평도처럼요. 그럼 저 여쭤보고 싶은 게 하지만 그 키우를 북한- 향해서 수도를 예, 예, 향해서 예. 그렇게 예, 예. 큰 행렬로 전면전을 선포한다? 있을 수 없죠. 네, 근데 상대 이제- 국가 원수를 암살하겠다고 특수부대가 출동하는 상황이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핵보유국에 한해서는. 예, 핵 보유국에 한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방금 이제 북한이 스스로 고립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고립은 왜 발생하게 된 건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 김정은의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왕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식의 사회주의, 흔히 말하는 자강론을 펼쳐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제가- 이론적 바탕에는 뭐 주체 사상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예, 것도 예. 있는데 제일 그 컸던 것은 계속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무시를 하고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세계가 걸어 잠그고 북한이 혼자서 고립되면서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핵을 그거는 핵을 무장하는 그 원인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가장 북한은 크죠. 그 예. 전에도 예, 그 예. 전에도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였고 네, 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와 아무 거래가 없는 나홀로 떨어진 외딴 서민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상태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아닙니다. 것은 미국에서 옳지 가장 않습니다. 그 북한을 제재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핵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뭐 당연히 그거는 사실 유엔에서 유엔의 의결로 된 거지. 유엔 의결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항상 한반도 비핵화 아니 선언을 그러니까 그 하면서 제재랑 북한의 지금 현 상황이랑의 상관관계가 아니,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거고. 북한이 스스로 고립된 건 무조건 핵이 맞고요. 핵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그러면 오늘까지 북한이 이런 핵을 거고요. 개발하기 네. 전에는 뭐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였었나요? 여행은 이제 그 전에 다양한- 60년 70년대 때는 다 가능했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네. 어떤 이유가 고립되게 만든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고립된 거는 핵 때문인 게 맞잖아요. 아니요, 핵 그런데 때문이라고만은 그럼 보지 뭐 않습니다.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은 뭐 때문이라고 핵 생각하세요? 때문이라고 때문이라니까요.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핵이 아니라 그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사실상의 불량 국가로서 활동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회로부터 그리고 스스로가 국제사회에다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 우리 민족끼리 이런 식으로 뭐 남한한테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을진 그건 이제 모르지만 뭐 본인이 사회주의적인 하진 측면을 않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나 지금 다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바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뭐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쿠바도 고립되어 있는 점점 오픈을 하면서 그 자기의 나름의 그런 살 길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는 핵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 때문에 국제 제재를 이렇게 근데 받는다고 제가 볼 생각하시는지. 때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례를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우리나라와 뭔 상관이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북한이 고립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우리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핵을 예. 개발하는 그러니까 것과 이게 우리가 말씀하신 게 북한과의 상황이 근데 어떻게 이거 1대1로 60초 맞나요? 주셔야죠. 예. 버튼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 그 질문을 하고 바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던 내용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 국가죠. 그리고 제1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 무장을 한다고 선언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그런 움직임만 보이더라도 엄청난 외압에 시달릴 것이고 러시아,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도 우리나라가 뭐가 좋다고 핵을 무장하게 해주겠습니까? 그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추진하면은 주변 국가가 심지어 일본과 미국조차도 반대를 하고 경제 제재를 할 텐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다 감안을 하고 현재 이 세계 5위의 국가가 이거를 막으려고 핵 무장을 꼭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지금 핵 무장을 하면서 스스로 고립되면서 경제가 많이 지금 퇴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따라가자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잠깐, 어쨌든 10초만 똑같은 논리를 마무리할게요. 하는 것인 게 이게 예. 왜냐하면은 이 비유를 한 이유가 이 핵 무장은 우리가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해당되는 국가들은 주변 국가죠.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사드 그러니까 핵 미사일이나 미사일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추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한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그때 줄도산하고 중국인 관광들 많이 죽어서 우리 내수가 그때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드를 함에도 있어서 세계적으로 제재가 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추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은 압박이 있겠습니까? 예. 근데 부저 이게 올리셔가지고. 그 왜 부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저. 근데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드 때 그 중국에 어마어마한 제재가 있었죠. 근데 이게 중국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비윤리적으로 나온 거고 우리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무장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드라는 이제 그 체계랑은 조금 다른 게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혁신당에 있지만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라는 슬로건을 냈습니다. 근데 이 슬로건이 마냥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과연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방어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찍어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학교나 이런 데 봐도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힘이 약간 좀 올라올 것 같으면 찍어서 누릅니다. 근데 엄청 강력한 친구들은 우리가 찍어서 못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핵무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과 뭐 핵공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중국이 그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핵공유는 자체 핵무장이 아니죠. 그거 빼시고. 예. 그러니까 점진적인 아까 그 예. 핵무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자체 핵무장까지 결국은 옵션을 열어둬야 된다는 이유는 그 미국의 핵공유가 그 미국의 정치 국내 정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 국내 정치 영향에 따라서 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뭐 핵을 공유를 받는다든지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에 의해서 또 그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드처럼 뭐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처럼 갑자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을 구축해서 상대방을 억제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의 국방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아니 네.
그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랄 노자인데요. 저는 깜짝 까무라쳤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었다고 지금 소문 왔습니다. 그래요? 전화 왔는데 그럼 우리의 국방력이 충분하지 대한민국의 않다라고 국방력은 생각해요. 재래식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고요. 여기서 핵전력이 포함되게 되면 대한민국 순위는 점이 땅바닥 끝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 반들 핵무장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핵무장 한 나라가 10개도 안 되는데 땅끝으로 떨어져요. 핵무장 전력이. 근데 문제는 그 포함돼서. 핵무장 11등으로 국가 중에 떨어져 하나가 버립니다. 북한이라는 게 이제 11등으로. 문제라는 건데 그 핵무장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멀리 있는 뭐 어디 뭐 탄자니아 이런 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북한 자체가 그 핵무장에 대한 그 선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옛날에 뭐 햇볕 정책 이런 거 있었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현재 않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하지만 세계 국방력은 5위라고 평가받는 그런 국방력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는 핵무장을 한 상태예요. 그 자체가 그 국가로 하여금 핵을 쓰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네. 핵무장을 한 건 사실이죠. 팩트죠. 네네. 근데 그 핵을 우리한테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북한이 2020 오히려 핵을 쓰게 만든다면 네. 다른 요인이겠죠. 어떠한 종류의 그럼 그 요인이 뭐라고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든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궁지에 내몰리는 어떤 순간들이 온다든지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핵이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을 때 핵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북한이 그 핵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다는 건 진짜 우리가 핵을 북한에 타격을 하겠다라고 북한이 판단을 하면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무장을 한 것 자체로 북한이 먼저 날려버리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장을 하지 않아도 네. 지금 우리의 국방력으로 충분히 북한은 핵을 쓰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혹시 북한 김정은의 판단을 믿으십니까? 아니 김정은의 판단을 누가 믿습니까? 김정은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연히 아닌데 만약에 그러면 핵을 쓴다고 판단을 한 가지만 한다면 더요. 이유가 그러면 있어야 될 거 한 가지만 아니에요. 더요. 그러면 북한은 김정은의 명예에서 뭐든지 되는 나라죠. 명예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예. 아 명령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데 저 궁금한 게 진짜로 궁금한 게 지금 미국은 북한하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미국이 북한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 본인이 먼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예. 먼저 저는 들어보죠. 그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고 과거서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북한하고는 비핵화를 위해서 저렇게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 협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밑에서 우리도 핵무장 할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추진을 아니요. 한다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게 아니요, 됩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고 옛날에 미국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50몇 개의 핵탄두를 가진 로켓맨이다. 이미 갇힌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핵 보유국- 여기서 우리가 평화회담을 할 거라고 어떻게 가늠합니까? 핵 보유국이니까 그렇게 더 트럼프를 이상 잘 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상이 만나가지고 아니요, 그거 노력을 하고 있는 만난다고 상황인데 어디에도 지금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회담과 지금의 회담은 다른 회담이죠. 과거 지금의 회담에는 회담의 그래서 의제가 과거 회담의 의제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아니, 근데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최근에 있죠 당연히 근데 미국 예. 시간- 본인의 추정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추정도 본인의 추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 국소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핵보유국 인정이랑 그걸 네. 안 쓰게끔 그리고 폐기하게끔 노력하는 거랑 다르죠. 아니죠. 핵보유국을 인정했는데 왜 폐기를 시킵니까? 지금 앞뒤가 폐기시켜야 맞지 되는 않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 앞뒤가 맞지 핵 않는 거죠. 보유국으로 앞뒤가 왜 안 맞아요?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NPT처럼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합시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사실상 얘네가 핵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딜을 할 것인가 추진하는 거랑 또 다른 아니, 얘기죠. 보통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표현은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과거의 사례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물론 인도나 파키스탄은 경제 제재를 맞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인정의 사항은 뭐냐면 결국은 그 나라가 가진 핵무기까지 인정해주고 더 이상 만들지 않거나 관리하거나 조금 그거를 우리 상호간 좀 축소해 나가자 요 정도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저번에 회담의 의제가 뭐였습니까? 완전한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핵 만드는 능력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있는 핵폭탄 반출해버리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그거를 위해서 핵보유국을 인정을 안 해야죠. 그러면 아니 한반도에는 더 이상 핵보유국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다라고 핵보유국을-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빼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는 어떻게 것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저쪽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딜을 해보자라고 현실을 인지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핵을 안 쓰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폐기하는 방법 애초에 비핵화를 통해서 우리 전체 세계의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이 네. 전체적인 미래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소개할 상품은 여의도몰 인기 상품이죠. 진하고 부드러운 고급 육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고급 육포. 소고기 83%를 숙성 후에 전통 방식으로 말려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중독적인 특제 비법과 양념으로 맛도 일품입니다. 이 개별 포장된 육포 20봉지. 20봉지 얼마일까요? 착한 가격 2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여의도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싼데요. 정말 진짜. 싸죠. 아니, 어르신들한테 또 선물하기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맛도 세 가지예요. 오리지널 맛, 치즈 맛, 매운맛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두 개를 고르시면 저희가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간식, 뭐 술안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 육포 3종 세트 지금 바로 여의도몰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빠르고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거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들어서 네. 먹겠습니다. 저 많이 이거를 들었어요. 많이 오리지널을 저희 또리한테 줘봤는데 저희 강아지 또리한테 줘봤는데 먹어도 깜짝 되나요, 또리 놀라가지고 아니 깜짝 먹으면 안 되는 거 놀라가지고 아니야? 펄쩍 뛰어서 맛있어서 펄쩍 뛰어서 15m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저는 또리한테 출연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말씀입니다. 치즈 육포 맛있네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군복무 할 때 야간 기동할 때 그 꼭 육포를 챙겨갔는데 그때 제가 이 육포를 알았더라면은 좀 더 훈련을 잘 뛸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의도몰에서 배송을 시켜가지고 아. 네, 인제도 배송 가죠? 예, 강원도 인제도 인제. 배송 간다고 합니다. 아,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제 국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최고네요. 그러네. 깜짝 놀라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해서 주문 딱 보고 인제 왔네 이러겠네. 좀 늦어가지고. 와. 네. 미래 비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핵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평화가 뭔지를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비핵화 말씀하셨고 우리 핵무장 말씀하신 건 결국 우리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그 뭐 이게 최근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이 핵무장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계속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과연 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 평화 안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핵 얘기 계속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축소도 이제 어제 우리가 기사를 통해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녕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이거 다시 한번 OX를 할게요. 그러면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O랑 X가 정반대로 바뀌었네요. 바뀌었는데. 저희가 핵 얘기하다가 평화 얘기로 남았습니다. 사실 핵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핵무장을 해가지고 북한과 핵싸움을 해서 누가 더 강력한가를 대결하려고 핵무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는 모두 발언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대한민국의 훈련이 대부분 방어 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방어 훈련을 대화를 위해서 줄이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오를 하신 거를 좀 상세하게 말씀 주셔야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를 한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트럼프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한미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5일로 줄였는데 반미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트럼프 그거 논리의 대통령이- 비약이신 거고요. 아니, 비약이 아니라 아니 트럼프 같은 실제로 경우에는 훈련 축소했는데, 이번에. 이게 정말 미국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게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한반도로 다시 눈을 돌린 겁니다.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김정은이 그 카드에 걸린 것이지 뭐 이게 진짜 트럼프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상황에 그렇게 관심 있어서 지금 접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 건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또 잘못된 것이죠. 반대됐다.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는 사실 한미 동맹이라는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방위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흔들려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요? 아니, 미국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제가 다른 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연합훈련을 왜 줄입니까? 우리가 일단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훈련인 것인데 이것을 뭐 줄이거나 지금 김정은과 대화한다고 이거를 양보해 준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축소라는 측면이 다양한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갑자기 매년 하던 훈련을 안 하자. 갑자기 다 없애자라는 게 아니고 그 북한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도발인 것.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그걸 도발로 여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민감하게 느끼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북한에서는 특히 뭐 대규모 그런 뭐 전투기를 활용한 공습이나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하는데 그런 야외 기동 훈련 같은 것들을 뭐 방식이나 뭐 시기나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전술 훈련 아니면 정보 공유, 뭐 방어 훈련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잖아요. 그 한미 연합 훈련에도 그런 것을 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축소를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근데 그거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게 북한이 민감하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걸 축소한다는 거는 결국 북한 정권에 입 맞추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저는 평화라는 걸 다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화는 그래 너도 나도 우리 서로를 이해하자라는 게 평화가 아니고 사실 국제정치에서 평화는 이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했을 때 저 국가를 공격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공격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믿게 만드는 게 전 평화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이미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북한은 생각해보니까 남한이랑도 잘 지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그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생존을 목표로 하는 체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이 좀 북한이 조금 이걸 도발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점점 축소하자로 얘기하는 거는 훈련 자체를 그 목적에 두고 축소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전기톱으로 비유했던 그런 무기들이 있고 그게 위협인 건 당연히 사실인데 그 위협이 있는 무기들을 쓰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외교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교가 안 통하는 게 북한이에요. 실제로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했지만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었던 때들도 있었고 그거는 좀 정세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 무기를 쓰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약간 덧붙이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피해자잖아요. 그 과거에 우리를 때린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 상황에서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위에서 올라왔잖아요.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남침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호신술 좀 배우겠다는데 그거 줄여가지고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 그렇게 얘기를 호신술을 하면 어떻게 양보합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서로 위협을 제거해야 한반도 전체가 평화롭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는 당연히 한미연합훈련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도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할 때 훈련이라고 안 하고 도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인 훈련을 하더라도 당연히 인접해 있는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는 도발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자기네들은 미사일 훈련하면서 우리 보고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도발이라고 하는 게 저는 어처구니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다고 내가 인식을 한다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게 어처구니 없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야 어떤 대등한 이해관계 속에서
뭐 대화든 외교든 협상이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군비 경쟁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고 더 우리가 세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때는 뭐 남북교류나 통일이나 이런 걸 논의했었던 관계가 이제는 완전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서서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인 국가를 선언을 하고 뭐 통일 관계는 이제 끝이다. 아예 그 뭐 헌법에서도 삭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점점 더 힘을 갖추고 더 세지고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절대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외교적인 관계로 풀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인접 국가들이 다 특수한 관계 양상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 대 국가로서 뭐 비자를 받고 여행을 하고 그런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로 놓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평화로운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교류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은 그렇죠.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제가 않으면 헌법을 모르는 반원적인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헌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북한은 하지만 우리 이북 지역을 강제 점령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일 뿐인 거고 다만 그거는 이제 헌법에 있는 상태인 실효 통치를 거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과 헌법에 있는 상태인 대화를 거고 하는 사실상 것뿐이고 그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잘난 외교의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언제 그 약속과 신의를 지켰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잘난 남북 간에 경협하고 굉장히 따뜻했던 시절이라고 표현했던 아까 그 시절에 북한이 핵무기를 뒤에서 몰래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왜 했냐? 라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유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정상으로의 회복은 핵을 서로 탑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 지금 현재 헌법상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상 북한은 그런 불법 집단이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국제적으로는 인정받는 국가예요. 뭐 스포츠 경기도 다 참여를 하고 그런 현실적인 상태로 인정을 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교류를 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헌법을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지금 부분이겠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표현하자면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인민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당연히 잘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국민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의 심정까지 우리가 북한의 입장으로 이해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도구라는 거죠. 핵무기를 이해를 해주자라는 게 아니고 전기톱을 현실을 들고 인식하고 그 대한민국을 상태에서 위협하고 있는 출발을 이 해야 상황 되는 속에서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됩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 한미 연합 훈련을 이제 평화를 위해서 축소할 수 있다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방어 훈련과 반격 훈련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반격 훈련을 조금 이제 축소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는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저희가 한미연합훈련이 어쨌든 방어를 하는데 북한이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을 반격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결국은 통칭해서 방어훈련인 것이잖아요. 네네네. 방어훈련이 막는다고 가드만 올리는 법만 배우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드만 올리면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결국 가드도 올리고 역치기도 해야 되는 카운터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우리의 안전을 담보라는 호신적 그러니까 호신술인 거죠. 호신술에 대해서는 왜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쓰여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는 좀 말씀 주신 것들도 좋은데 어쨌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자체의 목적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훈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신의 역할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포를 쏘거나 이런 것들이 호신을 넘어서 좀 위협으로 그들이 성명을 내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 너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래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은 만약에 북한이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그 지난 6.25 전쟁 이후로 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국가가 움직였으면 저도 뭐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연평도 보지 않았습니까? 연평도에 포가 떨어지고 군인이 사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정말 소위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는 미치광이 정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특히나 대화나 협상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어적인 훈련을 하는 것을 지렛대 삼아서 이거 안 해줄 테니까 니네 눈치 보고 우리 이거 살살 너 이거 힘들지 막내라 힘들지 우리가 훈련하면 똑같이 훈련해야 되니까 힘들지 이거 안 하게 해줄게 이거 안 할게 대신 우리 대화하자라는 것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국지 도발을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왜 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양보 자체보다 아까 상호주의 입각해서 비대칭적인 양보가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미 연합훈련은 정치적 퍼포먼스보다는 저는 진짜 군사 능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방어를 위해서든 뭐 반격을 위해서든 군사 훈련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 정치 퍼포먼스로 쓰겠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입장일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 정권은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 우리가 이만큼 해줄 테니 너희도 이만큼 하면 어때? 겉으로는 심지어 이제는 겉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핵개발은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북한 정권은 대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민다고 해서 그 손을 잡아주는 정권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그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이든 핵무장이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인 훈련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형태를 조율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축소라는 의미였는데, 우리가 계속 이거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음에도 뭐 쟤네는 쟤네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대로 훈련할 거야라고 해서 상대방도 그러면 우리도 체제 유지를 위해 뭐 당연히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위협적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핵 계속 개발하고 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결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건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막연한 양보를 하자. 우리 그냥 다 양보할게. 너네가 우리 마음 좀 알아줘라는 그런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협상 카드로 쓰면서 상대방도 조금씩의 약속을 이행한지 계속 검증해야겠죠. 그 근데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으면 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체제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고 그렇게 뭐 협력을 하든 교류를 하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체제적 위협이 없어지나요? 왜냐면 여기는 한반도에 남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일본 열도도 있고 왼쪽에 중국도 있고 위에 러시아도 있는 북한은 거 아니에요? 미국과의 수교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걸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정상 체제라고 아니, 생각을 미국과의 하겠죠. 그 큰 나라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로 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들도 협상의 지렛대로서 핵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장 그걸 원하는 왜 목표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핵을 포기할 수 없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북한은.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의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고 하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협상으로서의 핵을 뭐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럴 수가 없는 게 점진적으로 핵을 줄인다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더 북한 입장에서 위험한 거예요. 미국과의 수교나 이런 걸 튼다고 해서 북한이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을 믿겠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북한이 미국을 절대 믿지 못할 그러면 겁니다. 그 협상을 뭐 수교 등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의 형태라는 협상을 얻고도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연히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북한은 단 한 번도 그거를 뒤통수 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정말 우리를 전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수 진보 패널 간의 일단 전제 자체가 저희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게 지난간의 10년간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미국과 원하는 것을 얻은 정상회담에서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남한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땅을 헌납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한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군사적 긴장 완화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경제 우리가 하면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그렇죠. 되는 그 관리를 것이죠. 해나가는 차원에서 이 어떻게 보면 호신술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데 이 한미 훈련으로 군사적 완화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사실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면은 이 북한하고 제가 또 얘기를 드린 게 지렛대로서 이거를 미국하고의 우리가 3자 정상회담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무기 전쟁식으로 훈련을 강화하고 핵 무장하고 군사력을 더 키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극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극으로 치닫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쟁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니요.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네. 저도 오랜만에 열었으니까. 이병헌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쪽으로 극으로 치닫으면은 전쟁이고 사실은 파지티브하게 가면은 평화인 건데 이 훈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우리만 줄인다라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줄이면은 너희들은 이거 해라 뭐 비핵화에 대한 뭐 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를 좀 뭐 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을 걸고 훈련을 줄인다는 거에 제가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 자체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호구처럼 그냥 빠져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걸 요구를 하면서도 그들이 그걸 들어주면은 우리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정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훈련을 무조건 잘해야 돼, 제일 세게 가야 돼라는 거를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이 훈련을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낼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만 상대하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글로벌 영향력도 확대됐고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아까 올라갔을 때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북한, 그 위에는 중국,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까지도 견제해야 되고 위에는 또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이게 완전 열강에 둘러싸인 이런 민주주의 화약고가 돼버린 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훈련을 축소하고 할 만한 여유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군대가 훈련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계속 뭐 아까 재래식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재래식으로는. 그런데 그 우수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야외 기동훈련도 하고 훈련소 지휘훈련도 하고 하면서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 열심히 하고 장비 현대화하고 군인들한테 더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이 극으로 치닫는다는 과정에는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는 항상 평화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평화주의자고 이런 전쟁이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비로소 도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워싱턴에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쟁할 기세로 준비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사실적으로는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그 강한 국방력이 아니면은 저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자주국방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맞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방법론 좀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한테 차라리 뭐 호화요트 같은 거 사주면서 좀 협상을 했으면 좋겠지. 저기 이게 뭐 훈련 주거나 금관 주거나. 그러니까 막 네. 9.19 합의처럼 우리가 뭐 이북의 파주 쪽에 있는 뭐 자주포 운영 못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서로 그 좀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면은 적어도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이런 좀 완화 조치, 군사적 완화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선제적으로도 우리도. 네. 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토론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선출직이시라 바쁘시거든요. 가셔야 되는 데가 있으셔서 오늘 이제 한마디 소감 나눌 건데 내가 다른 그 진영의 패널에 좀 동감한 의견이 있었으면 나눠줘도 좋고 그리고 오늘 이 토론 그 주제를 통해서 내가 좀 생각한 게 있다면 나눠주시면서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순서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핵 무장 그리고 한미 훈련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우리나라가 세지자 아니면은 강하게 우리가 안보를 지키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무장하는 과정과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최종적으로 안전이 좀 안 좋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비해서 잃을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설득을 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절대로 저는 우리 한국을 핵무장할 수 있도록 놔둔다고 절대로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면 좋겠죠. 근데 아마도 거기는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경제적 제재를 할 건데 그 제재를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핵무장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형 삼축 체계에 대한 이 지금 정말로 좋은 우리 국방력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핵 공유 수준의 NCG 미국과의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우리 다른 자체 핵 무장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핵 무장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원전 산업 국가에서의 위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뭐랄까 저도 사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정말 싫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온 진짜 만기 전역 병역 그 완수한 병장으로서 저도 싫고 우리 과거에 우리 영웅들이 희생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 한반도에선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더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저는 한민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겁한 평화는 노예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주권 얘기하는 민주 세력들이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핵폭탄을 개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핵잠을 얻어냈듯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서 점진적인 핵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크다라는 의미로 읽혀요. 그래서 이 불안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가능성, 그런 상상을 하면서 불안해지는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전 상태를 종전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종전으로 향하는 길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뭐 누구도 그렇게 원치는 않겠지만 무력으로 힘으로 뭐 상대를 제압해서 아예 뭐 싹 쓸어버려서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흡수 통일도 하나의 종전 방식이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서로 대화를 통해 하는 그런 종전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있는 그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무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누가 무적이다, 내가 무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강해서 감히 누구도 적수가 되지 않을 때 무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적이 없을 때도 무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점점 더 무기에 대한 경쟁을 해서 사실상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위협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의 또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릴 때 오늘 소감을 여쭤봤는데 다들 모두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소감을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화입니다. 그 누구도 사실 싸우고 싶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글쎄요 토론하면서 전 진행자 역할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육포 보이시죠? 진행자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끼어들지 못한 것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역 의원님 2분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까지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어서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새로운 인사이트 나도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생각해보고 어떤 매몰되어 있는 편협한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열어두고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께 순서대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소감을 소감도 그러니까 기분 즐거움 즐거움 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뭐 이런 나의 뭐 배운 거 새롭게 배운 거 인사이트 얻은 거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반복하지만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이 3대 부자 세습과 이 북한을 아주 주적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아작내고 박살내고 거기를 우리가 끌고 와야 된다.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 강하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 부분의 평화를 위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너무 오늘 우리 패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 인사이트 너무 좋아서 제가 돌아가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 전제로 우리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쇼츠 제조기 최 의원님. 네, 아까 군대 얘기하셨는데 이제 화천 최전방 15사단 수색대대 출신 병장 만기 전역자 최고입니다. 군대 자랑하려고. 군대 자랑까지는 아니고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자원입대해서 최전방에서 복무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정말 뭐 이번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리 현역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너무 또 훌륭한 분들이랑 토론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제가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좀 과감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기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반박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론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그 말에 반박합니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